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장 기능사 그 공개 문제지가 큐넷 사이트에 또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문구가 조금 추가돼서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22년 12월 21일자로 유의사항 부분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격 출제부에서 새롭게 그 PDF 문서를 공지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지금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신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미리 다운받아 놓은 12월 21일자, 정확히 22년도 12월 21일자 공개 문제지고요. 그 다음 제가 그 PDF 문서를 예전 거, 그러니까 22년도 7월 달에 올라왔던 문서랑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화면을 같이 띄웠습니다. 조금씩 한번 비교해보죠. 어느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 자, 지금 보이는 두 개 문서에는 지금 차이가 없어요. 네, 내용을 좀 내려볼게요. 자, 과제 1번 부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내용은 차이가 없죠. 자, 과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3번 보면 네,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죠. 네, 그 다음에 과제 4번 부분부터 5번까지, 4번까지. 자, 달라진 부분이 있나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달라진 부분 없죠. 네, 똑같습니다. 지금 예전 거 문제지랑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유의사항 부분이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유의사항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자, 볼게요. 자, 이 부분 여기까지 좀 내릴게요. 네. 자, 달라진 부분이 있죠? 네, 9번 항목에 좀 지문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재료의 경제성 평가가 있으니 도료는 손실이 없도록 지급 재료의 개인 필요량만 사용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7월 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제 도료 등을 버리고 다시 주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9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재료의 경제성 평가가 있으니 도료는 손실이 없도록 지급 재료의 개인 필요량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괄호 부분을 없앴는데, 예, 뭐 그냥 같은 말입니다. 솔직히 그냥 귀찮으니까 문구를 그냥 생략한 거지. 말 뜻은 똑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조색을 해봤는데, 컵을 버려야 되겠다. 예, 그러면은 감점으로 그냥 끝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조색을 해봤더니 색깔이 좀 맞지가 않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컵을 버리고 새 컵으로 다시 조색 작업을 해야겠죠. 그냥 그 얘기입니다. 네, 별 의미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부분부터 좀 볼게요. 자, 여기는 뭐 특별히 10번 항목은 바뀐 게 없네요. 11번도 바뀐 게 없고요. 네, 12번도 뭐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13번도 바뀐 게 없고요. 14번도 바뀐 게 없고요. 네, 특별히 뭐 바뀐 부분이 없죠. 19번까지. 자, 그 다음 실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행을 안 하면은 그냥 탈락 처리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는 좀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1번은, 괄호 1번은 똑같아요. 네, 괄호 2번도 똑같고요. 3번이 조금 달라졌어요. 네, 3번을 한번 볼게요. 요구한 도장 횟수 미만으로 그냥 도장한 경우였는데, 기존 7월 달까지는. 근데, 이번에 개정된 그 공개 문제지 유의사항에 보면은 실격 사유에서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요구한 도장 횟수 미만 또는 초과로 도장을 한 경우에는 실격에 해당이 돼서 그 탈락 처리된다 이 뜻인데, 이제 당구장 표시로 더 중요사항을 해놨어요. 도장 작업 시 경계선면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상인 경우 이때 탈락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 원래 그 여러분들 건축도장 기능사 그 내용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잠깐 그 교재 파일 열게요. 무슨 얘기냐, 경계선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5mm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선긋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과제 뭐 1 상도 붓질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하고 나서 그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 붓질을 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상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한 게 넘어갔다, 이 경계선 기준으로. 그럼 감독관들이 나중에 자로 재보겠죠. 그 5mm 이상 넘어가면 이제 탈락 처리하겠다, 이 뜻입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오차 범위를 짧게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계선 부분에 되도록이면 맞춰서 칠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막 넘어가고 한 길이가 5mm 이상을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탈락 처리하겠다. 또 너무 경계선으로부터 너무 안 칠해가지고 안 칠해진 범위가 또 5mm 이상 넘어가면은 그것도 이제 탈락 처리시키겠다, 그 뜻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티 작업도 뭐 이제 이 부분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작업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복원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 부분도 똑같고. 6번 네, 똑같고요. 7번도 똑같고요. 8번 똑같죠? 네, 특별히 다른 부분 없습니다. 9번도 똑같아요. 10번도 똑같고요. 자, 11번에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는 11번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조색 견본 또는 지정색과 현저하게 색상이 다르다고 감독위원끼리 인정을 한 경우에는 탈락을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뭐 바탕 조색 또는 그라데이션 지정색 등, 원래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11번 문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 공개 문제를 보면 위에는 똑같아요. 한 줄은 조색 견본 또는 지정색과 현저하게 색상이 다르다고 모든 감독위원이 인정한 경우. 근데 여기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죠. 1회 도장을 한 후에 조색을 다시 하는 경우, 네, 그러면은 탈락을 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당구장 표시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과제 1번 합판을 만약에 칠하려고 합판 조색을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상도 1차를 만약에 칠했어요. 상도 1차를 칠하고 나서 페인트가 남죠. 내가 넉넉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페인트가 남아서 그거를 잘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색깔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과제 1번 조색을 다시 했다,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과제 1번 수성 페인트 조색을 만약에 내가 다시 칠해서 다시 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이행했다, 그러면은 탈락을 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채점 기준이 좀 더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색을 다시 하고 나서 그걸 또 그대로 붓질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도 2차 부분을 할 때 또 조색을 다시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기존에 1차, 상도 1차 들어가기 전에 만들었던 조색 그 페인트로 2차까지 꼭 칠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당구장 표시를 추가한 게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을 잠깐 좀 볼게요. 이제 12번으로 내려가서 한번 비교해보죠. 문제의 도면 치수와 작품의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상인 경우, 뭐 이거는 똑같네요. 똑같고요. 13번이 조금 문구가 달라졌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라데이션 도장 작업 실격 기준. 그래서 도색 작업 시 페인트가 혼합되지 않은 경우, 기존에 이거였죠. 여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성 페인트 흰색이 제공되기 때문에 검은색이랑 흰색을 반드시 혼합해서 작업을 해야 되죠. 그라데이션 할 때. 검정색 부분이라 해도 흰색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거가 조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도면상의 가로와 세로의 3분의 1 간격을
오차 범위를 적용하는 걸 제외하겠다라고 했었고, 시각적으로 크게 벗어날 경우에는 감독관들 합의하에 탈락시킬 수가 있다 이 뜻이었거든요. 근데 문구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예 정확한 오차 길이를 적용을 했어요. 도면상의 가로와 세로의 3분의 1 간격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상인 경우. 무슨 얘기냐, 얘도 경계선을 그라데이션 부분에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그라데이션을 이제 긋잖아요. 얘를 정확히 긋는데 3분의 1 간격이 안 맞으면 탈락시키겠다 이 뜻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이게 그냥 3분의 1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mm를 적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 경계선에서 아래에서 위쪽까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얘가 당연히 이쯤이 당연히 절반이겠죠. 여기에 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뜻이죠.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오차 범위를 적용해서 더 타이트하게 채점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분의 1 간격이 맞지 않아서 그 지점에 원래 정확히 찍어야 되죠. 원래 이게 길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도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로 방향이 이게 길이가 45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0 간격으로 보통 찍거든요. 얘를 150mm를 3번 이렇게 간격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경우에는 보통 9.3cm 정도 간격으로 해서 소수점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대략 한 280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280인가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9로 나눴을 때 대략 한 9.3cm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오차 범위 적용을 5mm 이상 벗어나지 않게 점을 찍어줘라. 그렇게 해서 선긋기를 해라 이 뜻이죠.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바뀐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뭐 문구는 14번, 15번은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에서도 좀 바뀐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도면에서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도면을 보면은 치수는 바뀐 게 없어요. 맞죠? 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볼게요. 평면도하고 정면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숫자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7월 달에 공개됐던 문제지는 이 합판을 이렇게 책상에 눕혔을 때 이 강목의 이 높이가 합판 지면으로부터 강목의 높이가 43이었는데 얘가 길이가 바뀌었습니다. 45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43mm였는데 45mm로 길이가 좀 더 늘어났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만큼 당연히 붓질을 해야 되는 양이 좀 더 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길이가 살짝 바뀌었다 한 부분이,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치수표를 잠깐 볼게요. 특별히 바뀐 부분이 있나? 일형 치수는 55, 60, 75, 65 55, 60, 75, 65 마바사는 60, 70, 65, 55 60, 70, 65, 55 똑같고요. 이형 치수도 60, 70, 80, 50 60, 70, 80, 50 55, 60, 75, 65 똑같고요. 3형 치수도 달라진 거 없죠? 4형 치수도 똑같고요. 4형 치수도 똑같네요. 3형 치수, 4형 치수 다 똑같습니다. 치수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22년도 12월 달에 공개된 공개 문제지도 치수는 달라진 게 없다. 도면 치수 현황은 똑같습니다. 이 정면도로 바라봤을 때 이 강목의 길이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급 재료 목록은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확인해 보면 똑같습니다. 13번 항목부터 봐도 여기도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 강목 길이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본 대로 그 그라데이션 기준이 좀 더 채점 기준이 강화됐다라는 거. 선긋기를 오차 범위를 적용해서 채점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계선면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상인 경우, 이것도 역시 유의사항 실격 사유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달라진 거는 뭐 9번인데, 이거는 사실상 그냥 같은 소리입니다. 뭐 말만 바꿨을 뿐이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똑같으니까요. 조색을 만약에 내가 했는데, 좀 색깔이 안 맞는데, 그러면은, 종이컵 버리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버리고, 조색을 다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경제성 평가라는 건 페인트를 낭비를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에서 감점을 시키겠다는 얘기지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버렸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뭐 탈락 점수가 나오냐 그거는 아니에요. 약간 감점을 시켜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지가 새로 올라온 거를 22년 12월 달 걸 한번 달라진 문구를 한번 둘러봤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큐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큐넷 사이트에 자료실에 공개 문제에 올라와 있어요.